시사해설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어제 두 개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 내용의 요점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들이 우리 실생활과 또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급심과 대법원의 그 법적인 판단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삶의 그 세태를 반영하는 법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판결은 언어 폭력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언어 폭력, 뭐 컴퓨터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자살을 하는 피해까지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가 과연 폭력이고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직장을 구하는 그 구직에서 차별인데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마슬렘 여성이 그 헤드스카프, 머리에 그 수건을 쓰는데 이것 때문에 직장에 입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판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에 사는 한 남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이혼한 전 아내에게 아주 심한 욕설과 뭐 죽인다는 위협과 이런 그 여러 가지 험상궂은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 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까지 선고가 됐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핵심은 뭐 우리가 자주 쓰는 제1 수정 헌법이죠. 표현의 자유. 이 문제인데 어디까지가 내 표현의 자유냐, 또는 어디까지가 나의 자유를 그 남용한 것이냐, 이 기준이죠. 보통 우리 주변에서 뭐 "죽인다." 무슨 "I'll kill you." 이런 소리를 뭐 자주 다반사로 듣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제로 위협적이고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에 사는 남성 이름이 이제 앨로니스라는 남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그 랩송 스타일의 내용의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래퍼들이 보통 중얼중얼하면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흉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뭐 끔찍한 표현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나중에는 뭐 핵폭탄을 폭발시킨다든가 뭐 학교에 가서 무차별 총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운운하는 얘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이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 내용을 보고 FBI가 통신 감시를 하다가 뭐 핵폭탄 운운하니까 달려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이제 위협을 했죠. 그래서 1 심에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그 판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폭력적인 언어로 인해서 실제로 신체상의 상해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이것이 기준이다. 여기에 따라서 판결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했는데 "Yes. 내 신체상의 상해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 폭력이 실제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징역 44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 동안 복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그 전 이혼한 부인을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화가 나서 그냥 말로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징역을 살면 어떡하느냐." 인제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항소심에다가 인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제 1심 판결을 지지하는 거죠. 유죄를 이제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을 이제 번복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컴퓨터에 올린 언어들이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모호하다 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법원이 이 언어 폭력을 한 사람의 실제적인 의도가 뭐냐, 또 그런 메시지의 위협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를 밝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는데 그것도 분명치가 않다. 고로 우리는 무죄로 본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찬반의 반응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American Civil Union 쪽인데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법정이 범죄의 의도를 증명해야 된다. 사람을 감옥소에 보내기 전에 이걸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언어 폭력이 신체적인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충분하다. 그런 입장이죠. 지금 우리가 다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처벌의 기준을 높인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쪽에 또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가정 폭력이 뭐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컴퓨터는 뭐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접근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한 언어 폭력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인데 법의 기준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 쪽에서는 일반적인 그 언어 폭력 가지고는 실제로 처벌할 때는 그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 재판 당시에 17살 났던 일라프라는 여성인데 마슬렘 신도입니다. 네, 의료상에 이제 점원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이 마슬렘 여성들이 머리에 헤드스카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회사 측에 소위 그 드레스 코드라는 내규가 있습니다. 이 내규는 이제 그 옷을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caps ban이라는 그 모자 착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여성 신청자에게 우리 회사의 내규가 이게 모자를 못 쓴다는 내규가 있는데 그대가 헤드스카프를 꼭 써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성이 답변하기를 이거는 내 종교적인 신앙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써야 된다. 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용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고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라프라는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이제 제소를 하게 된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회사의 결정은 결국 그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고용 기회 균등 이 법에 위배되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 모든 시민들에게 고용에 대한 균등 기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교, 인종, 피부, 출신국 이런 데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규정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동등권의 위배냐 아니면은 회사의 규정이 분명히 no caps 모자 쓰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느냐. 이게 종교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그 반론도 있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이 마슬렘 여성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000의 보상금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대법원 판결은 어제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한 명만 반대하고 8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녀에게 역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그 신청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표현을 몰랐다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그러나 최소한도 이 머리 스카프가 종교적인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분별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등고용법은 직장 신청인의 이런 고용인의 또는 고용인의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정신이다 이런 얘기죠. 고로 이 회사의 내규는 종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고용 균등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판결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결인데 하나는 언어 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소수계라든가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직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두 가지 판결이 나오는데 1심과 2심에서 하고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